수년 전 일본에서는 JK 비즈니스가 열풍을 불었습니다. JK는 일본어로 여고생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JK 비즈니스는 18세 미만의 여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남성 손님들과 단둘이 대화를 하거나 무릎을 베고 귀청소를 하고 옆에 누워서 낮잠을 자는가 하면 하다못해 함께 산보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액의 시급을 받아서 회사와 나누는 서비스업을 뜻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업들이 많아지면서 아동을 상대로 성착취를 하는 일종의 풍속점 영업을 하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에 관한 연차 보고서의 발표에 의해 일본의 JK 비즈니스는 성목적의 인신매매로 아동 매춘 등 범죄의 온상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일본을 세계 인신매매국 2등급으로 발표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적절한 법 제도적 대응을 하는 나라를 1등급, 그렇지 못한 나라를 3등급에 분류한다고 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3등급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와 함께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전 세계가 일본을 향해 맹렬한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이에 일본 내각부 남녀 공동참여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전문조사회를 열어 경찰청 등의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2017년에는 실태 파악과 단속의 강화 등을 시행함과 동시에 특정 이성적 깨경업 등의 규제에 관한 조례를 발표하면서 여고생 비즈니스는 일본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여학생들이 최근 다시 길거리로 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일본의 아키하바라는 예전부터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 오타쿠들의 성지라고도 불리는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관광지인데요. 코로나로 사람들의 방문이 줄어들자 여고생 비즈니스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약 14,500명의 여고생들을 이용하는 컨셉 카페는 어떻게 법망을 피해서 다시 성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도쿄의 가부키처에는 컨셉 카페라는 가게들이 줄지어 생겼습니다. 이는 고양이 카페나 메이드 카페, 집사 카페 등 특정 컨셉을 내세운 카페를 말하는데요. 도쿄에서 점포를 하고 있는 한 음식점 오너는 기존 메이드 카페와 달리 새로 생겨난 컨셉 카페는 손님이 2~3명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작은 상자 같은 가게에서 여학생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 중에는 15세, 16세 아이도 있다. 그냥 카페이기 때문에 합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심야 근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밤 10시 이전까지 일을 하는 것은 음식점으로서 고교생도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의 여성이 점원으로 일하는 가게는 JK, 학교, 소녀 등 약 80개의 금지된 단어만 사용하지 않으면 교묘히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 여고생은 코로나로 일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었다. 친구가 소개시켜준 가부키처의 새로운 아르바이트로 저번 달에는 한 달에 80만 엔을 벌었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렇게 쉽게 돈을 벌면 그만둘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게들의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콩카페 가게들은 서비스료를 30%나 받기도 하고 손님이 여고생에서 한국 돈 5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사기도 하는 등 계산을 할 때 무려 300만 원이 넘는 빌지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것은 불법이지만 손님이 술을 마시는 것은 합법이기 때문에 손님들은 자신의 돈을 내고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합니다. 밤에 가부키처를 걷다 보면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있거나 정신을 가누지 못하는 여학생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내몰린 여학생들은 또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며 2차 범죄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져 따돌림을 당하는가 하면 자살을 시도하는 여학생들도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2020년에는 자살을 하는 여학생의 수가 47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BBC의 스테이시 둘리 기자는 이 사실을 촬영해 BBC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전 세계의 일본의 어두운 민낯을 밝혀버렸습니다. 그녀는 촬영 도중 일본 경찰에 의해 2시간가량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현재 그녀의 다큐멘터리는 일본에서 방영불가 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바이스지와 영국의 가디언지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로 특보로 발표하였으며 유엔 아동성매매 및 성학대 특별보고관인 마우드드 보어 부키오가 일본의 JK와 성산업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주니어 아이돌 문화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일본 인기 예능이 어린이들이 성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에 대한 걱정스러운 예라고 언급하면서 최신 공식 자료의 부족을 강조하고 착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를 요구했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에 대한 각 나라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아키하바라를 걷다 보면 메이드 카페 바가 어쩌고저쩌고 호객꾼 여자들이 많아서 놀랐어. 가부키처 같은 곳보다도 더 많이 말을 걸어오는 상황이었고, 아, 이제는 이것도 문제구나 라고 느꼈어. 일부러 눈 안 마주치고 피해서 걸어가는데 다가와서 말을 걸더니 100m도 가기 전에 같은 가게 아이들이 또 말을 거는 거야. 괴롭히는 거야 뭐야? 코로나 전까지 사무실이 아키하바라에 있어서 귀가가 늦어질 때도 많아서 심야의 가차퐁회관의 옆거리를 지나다녔습니다만 분명히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 무리가 수상쩍게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나쁜 의미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카바레식 클럽 등은 원래 쇼와거리 쪽에도 있었지만 메인인 전자상가 출구 방면이 이미 가부키처처럼 치안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 몇 년 전 나는 젊은 여자일 때 도쿄를 방문했고 남자 몇 명이 내게 다가와 대화를 시작하려 했다. 물론 처음에는 다정해 보였지만 나에게 돈을 벌고 싶은지 물어봤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항상 마지막엔 돈을 쉽게 버는 법 같은 이야기를 했어. 응, 싫은데. 다음날 다른 동네에서 우연히 이 사람들 중 한 사람을 목격했어. 운동복을 입은 늙은 할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더라. 너무 이상했어. 이 호객 행위는 내 골칫거리였다. 나는 키가 좀 큰 남자라서 일본에서는 2블록 떨어진 곳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에 사는 키 큰 백인 남자는 항상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 나를 호구로 보고 호객 행위를 하러 항상 달려오지.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오는 거니까 그냥 날 좀 내버려두라고 빌어먹을. 인신매매가 모두 납치이자 문자 그대로 노예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모든 성범죄자들이 어두운 골목길로만 다니는 소름 끼치는 얼굴을 하고 있진 않다. 우리는 취약한 10대들을 매춘으로 조종하는 것이 인신매매보다 죄가 약하다고 우리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된다. 저런 JK 비즈니스 자체가 인신매매이다. 이들은 여학생처럼 차려입은 매춘부들이 아니라 힘든 가정에서 자란 여학생들이다. 그녀들은 어른들에 의해 조종되어 매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침묵과 자살로 치욕을 당한다. 일본인들은 아동 성착취에 관한 의견보다 호객 행위들로 인한 본인들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반면 미국 사람들은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일본의 아동 성착취 문화가 하루빨리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레스팅 이슈였습니다.